면이라고 하고, 그러면 전선이라는 건 뭐냐면 전선면이 지표와 닿은 곳이야. 네.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실험을 통해서. 자, 이런 수조가 있어요. 자, 수조 가운데 칸막이를 세우고, 자, 한쪽은 찬물을 넣고, 찬물에 푸른 물감, 더운 물에는 붉은색 물감을 탔다고 해봐. 네. 요걸 요렇게 둔 상태에서 있지? 네. 가운데 칸막이를 딱 들어. 네. 그럼 어떻게 될까? 음, 경계면이 생기면, 어떻게? 경계면이 그러니까 생길 때 어떻게 생길까? 그니까 더운 찬물이 밑으로 내려가고 어, 더운 물이 위쪽으로. 자, 그래. 이렇게 돼요. 이렇게. 찬물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더운 물이 위로 뜨려고 하면서 이 경계면이 생겨. 순식간으로. 네. 요 경계면을 뭐에 비유할 수 있다는 얘기니? 전선면이요. 그래, 이게 전선면에 비유가 되는 거고, 요 바닥에 요 닿은 거 있지? 네.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전선이요? 여기가 전선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시간이 더 지나면, 음, 위아래 구분이 좀 그렇지, 위아래로 명확해지는. 구분이 돼. 네. 그러니까, 찬물은 아예 아래로 내려가 버리고, 네. 그리고 더운 물이 위로 떠요. 네. 그러면 뭐가 사라진 거니? 전선면이요? 아니지, 전선면은 아, 그대로 있는데. 전선이. 그렇지, 이게 전선이 소멸됐다고 하는 거야. 네. 자, 이렇게 부르는 게 전선면과 전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전선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된다. 자, 한랭전선이라는 게 있거든. 네. 근데 한랭전선은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뾰족하게 이렇게 그려. 네. 자, 요 뾰족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방향이야. 네. 그리고 자, 뾰족한 놈 뒤쪽이 찬 공기고 앞쪽에 더운 공기가 있거든. 네. 그래서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내는 거지. 네. 근데 비는 어디서 오냐면, 자, 이렇게 빗금친 구역이 강수 구역이에요. 비가 오는 지역. 자, 네. 지금 봐봐. 비가 오는 지역은 뾰족한 놈 뒤쪽에서 오지. 네. 그래. 찬 공기 있는 쪽에서 비가 오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난전선이 있어요. 자, 온난전선은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그려. 자, 이 둥근 놈 방향으로 역시 이동하는 거거든. 네. 그리고 요 둥근 놈 뒤쪽이 더운 공기가 있고 요 앞쪽에 찬 공기가 있는 거야. 네. 그리고 비는 어디서 오냐면 요 찬 공기 있는 쪽에서, 자, 빗금친 면적이 좀 넓죠. 네. 왼쪽 거보다 더 넓잖아. 한랭전선보다. 네. 이게 온난전선. 세 번째, 네. 자, 정체전선이 있어. 정체전선이 이거를 장마전선이라고 부르거든. 네. 자, 뾰족한 놈 이쪽으로, 그 다음에 뭉툭한 놈은 이쪽으로. 서로 방향이 어떠니? 반대요. 반대니까. 자, 그리고 어디가 찬 공기냐면 이쪽이 찬 공기, 여기가 더운 공기거든. 네. 자, 두 개 공기에 이동하려고 하는 힘이 크기가 비슷하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니까 정체한다라고. 네. 그래, 이 정체 전선에서 비는 어디서 오겠니? 그러면은
자, 왼쪽 두 개의 공통점을 봐봐. 뾰족한 놈 뒤에서 오고 뭉툭한 놈 앞쪽에서 오잖아. 네. 상공기 쪽에서 비가 오잖아. 여기에서 비가 오는 거예요. 아, 네.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네 번째 회색 전선이 있어. 자, 회색 전선은 뾰족한 놈하고 뭉툭한 놈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비는 어디서 오는지 그러면 따질 수 있겠니? 비는 저기 왼쪽에, 그러니까 뾰족한 부분이 여기? 네. 여기에서만 비가 올까? 그러고, 뭉툭한 놈 아, 앞쪽에서 비 온다 그랬어. 네. 그래, 여기서 다 비가 와요. 네. 아, 근데 이거를 단면을 잘라보잖아. 네. 그러면 회색 전선은 두 가지가 있어.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단면이 돼 있는 게 이게 한랭형 회색이라고 하거든. 네. 자, 근데 자 여기 잘 봐봐. 자,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 중에 아래쪽에 있는 게 찬 공기라 그랬지? 네. 이게 아래쪽에 있는 게 이것도 찬 공기고 이것도 찬 공기네 그러면? 네. 근데 어느 쪽이 더 찬 공기일까? 왼쪽 오른쪽. 요게 더 찬 공기예요. 네. 그리고 요 위에가 더운 공기거든. 네. 그러면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 구름이 생긴다, 맞아? 네. 그러면 이렇게 만나서 여기에서 구름이 생기니까 비는 양쪽에서 다 오잖아, 이렇게. 네. 자, 이거를 한랭형 회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단면이 이런 단면도 있어요. 자, 이걸 온난형 회색이라고 불러. 자, 여기 또 찬 공기, 이것도 찬 공기인데, 어느 게 더 찬 공기인지 이해돼? 은난형이면, 요게 더 찬 공기. 네. 그리고 구름은 역시 찬 공기, 더운 공기 만나는 곳에서 구름이 생기니까 비는 앞뒤에서 다 오는 거지. 네. 자, 이게 전선의 종류 회색 전선까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온대 저기압의 특징이 발생 과정이 나와 있네. 특징하고. 자, 네 번째, 온대 저기압의 발생을 볼까요? 온대 저기압. 자, 우리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라 그랬지? 네. 선생님이 태풍하고 온대저기압은 굉장히 비교가 잘 나온다 그랬어. 자, 온대저기압은 발생이 어디서 되는지 봐봐. 태풍은 어디에서 발생을 했죠? 태풍이, 그, 태풍은 어디서 발생을 해? 이거 편서풍대 읽으면 되나요? 아, 편서풍대는 온대저기압 발생이고, 태풍, 태풍은 위도 5 내지 25도에 수온이 27도씨 이상의 바다. 그렇게 네. 써준 거 그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자, 편서풍대 또는 여기는 한대 전선대. 자, 여기서 온대저기압이 발생을 해. 그 네. 다음에 자, 얘네는 이동을 어디에서 어디로 하는지 태풍하고 비교하면 태풍의 이동 방향은 선생님이 어떻게 써줬니? 수아야. 태풍 이동 방향, 그, 이동은 포물선 경로로 이동한다. 이렇게 써줬거든. 자, 그래서 태풍이 이렇게 이동한다 그랬잖아. 네. 그래서 여기를 전향점이라고 했고 네. 이쪽은 무역풍 때문에 이동하는 거고, 네. 요 위에는 편서풍 때문에 이동하는 거거든. 네. 근데 온대저기압은 무조건 편서풍 때문에 이동을 하게 돼. 네. 그러면
편서풍에서는 서풍이 부는 지역이지 편서풍. 네. 서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네. 그래서 온대저기압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네. 그 다음, 자, 얘네들 에너지원. 태풍의 에너지원은 뭐였지? 태풍의 에너지원. 수증기, 응결열, 점열이라 그랬어. 네. 얘는 위치 에너지의 감소예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거든. 네. 그걸로 이동하는 거야. 그 다음 네. 네 번째, 등압선은, 자, 태풍은 동심원으로 조밀하다 그랬지만 얘네는 타원형으로 성글다라고 하거든. 성글다가 뭐냐면 조밀하다의 반대말이에요. 네. 듬성듬성 있다 이런 얘기야. 듬성듬성. 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 저기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요. 요거는 굳이 안 그려도 되는데, 자, 이렇게 저기압이 있으면 뾰족한 놈이 왼쪽이고 여기가 뭉툭한 놈이거든. 네. 그럴 때 등압선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이렇게 이런 형태로. 자, 요걸 등압선이 타원형으로 성글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이 있어요. 얘네는 전선을 동반해. 네. 전선을 가지고 움직인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 열대저기압인 태풍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랬어. 근데 얘네는 온난전선, 한랭전선을 동반한다는 뜻이에요. 네. 자, 요게 바로 온대저기압의 특징.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발생 과정을 한번 볼 거야. 발생 과정은 거기 그림으로 나와 있죠. 네. 맨 처음에 정체 전선이 먼저 만들어져. 그러면 정체 전선은 어떻게 되냐면, 자, 뾰족한 놈은 아래로 가려고 하고 뭉툭한 놈은 위로 가려고 해. 네. 그리고 위에가 찬 공기고 아래가 더운 공기예요. 네. 그리고 찬 공기는 이렇게 움직이고 더운 공기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런 정체 전선이 먼저 형성이 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동이 시작이 되는데, 자, 찬 공기는 더운 공기하고 만나면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죠? 찬 공기는 더운 공기하고 만나면 그 왼쪽 아래쪽으로. 아래쪽이었어요. 네.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 만나면 찬 공기는 무조건 밑으로 가려고 그러지. 아, 저번에 뭐랑 헷갈린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운 공기는 위로 뜨잖아. 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고, 여기에서는 더운 공기가, 밑에가 더운 공기였잖아. 네.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네. 더운 공기는 절대 아래로 못 가거든, 찬 공기 아래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요놈이 아주 발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저기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남서쪽으로는 한랭전선, 남동쪽으로는 온난전선. 이게 온대저기압이 아주 발달한 형태야. 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부분 폐색이 일어나요. 자, 부분 폐색은 요 두 개 중에, 자, 뭐가 되냐면 한랭전선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부분이 만나 이렇게. 네. 자, 요게 부분 폐색.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완전 폐색이 일어나요. 네. 자, 완전 폐색이 일어나면 전선이 소멸되는 거야. 이제 전체가 다 만나.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온대
저기압의 발생 과정이에요. 이 순서만 알면 돼, 여기서는. 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면 이제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렇게 나와 있지. 네. 그거를 이제 자세히 배울 거야. 네. 자, 요거 지워도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배우기 위해서 요 그림을 하나 그려야 돼. 온대저기압. 네. 저기압을 중심으로 요렇게. 자, 요게 뾰족한 놈. 그 다음에 여기에 뭉툭한 놈. 온난전선. 그 네. 다음에 자, 저기압에서는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되지?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어, 그런 거를 수아야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를 네. 외워야 지금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야. 아, 기억, 좀 까먹은 것 외웠었는데 같아요. 외웠었는데 잊어버렸지? 네. 자,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네. 저기압이니까 이렇게 저기압 중심으로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게 반시계 방향이거든. 네. 자, 이게 바람의 방향이고, 자, 여기에 이렇게 빗금을 칠 거야. 이렇게. 네. 자, 여기가 무슨 구역일까? 비가 오는 지역이에요. 강수구역. 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 지역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요걸 요렇게 자를 거야. 자, 여기가 A, 여기가 A 다시인데 요렇게 자른 거를 위에서, 이거는 위에서 쳐다본 모습, 자른 거를 앞에서 단면으로 바라본 모습을 그릴 거거든. 네. 자, 그리고 자, 요 지역을 우리 A 지역, 요 지역을 B, 요 앞에를 C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자, 단면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여기를 이렇게 내리고 여기도 이렇게 내려. 그러면 여기 단면은 이렇게 나와. 그리고 여기 단면은 이렇게 나와. 그리고 요 가운데는 더운 공기. 아래쪽에 있는 게 찬 공기라 그랬죠? 네. 요거 찬 공기. 여기도 찬 공기. 그 다음에 여기가 왼쪽에 A, 이쪽에 A 다시 있죠. 네. 그 다음에 저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난 이 경계면을 아까 우리 뭐라고 표현했지? 선선면이요. 이게 전선면이잖아. 그래, 여기에서는 요게 전선면이 되겠지? 네. 여기가 이건 전선면. 전선면이 지표와 닿은 요점이 뭐라 그랬지? 선선이 아니라, 여기가 전선인 거예요. 그리고 찬 공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더운 공기는 찬 공기를 오른쪽으로 밀어내려고 하거든. 이게 이동 방향이야. 네. 그러면 구름은 어디서 생기냐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구름 생기지. 네. 그러면 자, 왼쪽은 봐봐. 찬 공기가 더운 공기 밑으로 들어가니까 막 더운 공기가 올라가겠지. 밀어 올려지면서. 네. 비는 여기서 와. 이게 저군이야. 근데 더운 공기는 찬 공기 밑으로 못 들어가지. 네. 떠요, 이렇게. 승은이야. 비는 네. 여기서 와. 구름이 있는 곳에서. 그래서 강수구역이, 자, 한랭전선, 요 왼쪽에 한랭전선이거든. 네. 이게 한랭전선. 이거 그림 잘 봐야 돼. 한랭전선. 그 다음에 오른쪽 요런 모양이 단면이 온난전선이야. 그러면 한랭전선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자, 이동속도 빨라요. 자, 이동속도 빠르고 전선면 기울기가 어떠니? 급해요. 기울기가 급하다. 그 다음에 온난전선은 이동속도가 느려요. 네. 전선면이 완만하지? 네. 완만하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한랭전선은 전선 뒤쪽에서 비가 오니? 네, 그러니까 전선 통과 후에 비가 오는 거예요. 네, 좁은 구역이지? 네, 단시간, 네, 이동 속도 빠르니까 짧게 와. 그리고 네, 소나기, 강한 비가 내려요. 소나기. 네, 근데 온난전선은 전선 앞에서 오죠? 네, 그러니까 전선 통과 전에 와. 그리고 넓은 구역이네. 구름이 넓게 충은형이니까 네, 이동 속도 느리니까 장시간 비가 오겠네. 네, 적은이 아니고 충은 얇은 구름이니까 이슬비, 약한 비. 네, 이게 바로 온난전선이 지날 때 서로 비교가 굉장히 특징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돼. 자, 네, 세 번째는 그러면 한랭전선 통과할 때는 통과 시에는 자, 가운데는 더운 공기, 따뜻한 공기 맑죠? 네, 그런데 뒤쪽에서 찬 공기가 오지? 네, 그러면 기온은 어떻게 돼, 앞으로? 네, 낮아지겠지. 찬 공기가 오니까. 네, 기온과 기압은 서로 반대로 움직여요. 기온이 기온이 상승하겠죠? 네, 그 다음에 기압은 하강을 해요. 요게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한랭전선 통과 시 풍향 반드시 알아야 돼. 통과 시. 풍향은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변해요. 근데 온난 전선 통과 시에는 풍향이 어떻게 변하냐면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변해요. 네, 어, 이해됐어? 네, 이렇게 변하는 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통과할 때의 이 날씨 변화들, 네, 현상들 설명하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온대저기압 이동에 따른 풍향의 변화 이렇게 나와있죠. 네, 그 밑에 온대저기압 이동에 따른 풍향 변화. 맞니? 네, 자, 요거를 이렇게 알아두면 돼.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 네, 태풍 이동 방향의 오른쪽은 풍향이 어떻게 변한다 그랬지, 수아야? 네, 태풍 이동 방향의 오른쪽은 풍향이 네. 어떻게 변해? 오른쪽은 거기 전향력 받아가지고 왼,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변해간다. 그렇게 써줬어. 몇 페이지에 있는지 네, 확인해 줄까? 네, 자, 몇 페이지냐면 26페이지. 네, 거기 적도기단 열대성 저기압 있지? 네, 거기 쭉 봐봐. 1번 열대성 저기압은 5 내지 25도, 수온 27도 이상인 해상에서 발생하고 에너지원은 수증기 음결열 점열이다. 그 네, 다음에 세 번째 이동은 포물선 경로. 네 번째 등압선은 동심원으로 조밀하다. 특징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 네, 있지? 네, 그리고 태풍 중심은 약한 하강 기류 존재로 맑다. 절대 고기압 아니다. 맞니?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자,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위험반원, 왼쪽은 안전반원.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풍 중심의 오른쪽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왼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태풍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위력이 세다. 태풍의 하층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와 시계 방향으로 상층에서는 불어 나간다. 그런 말 다 써 있어요. 네. 그치? 그거를 선생님이 여기에서 똑같이 또 쓰는 거야. 이거 봐봐. 온대 네. 저기압 이동에 따른 풍향 변화는, 자, 이거 봐. 저기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보자. 네. 자, 이동 방향의 이쪽이 오른쪽이지. 네. 여기 오른쪽. 자, 오른쪽은 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자,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얘네는 오른쪽은 온난전선, 그 다음에 한랭전선이 차례로 통과해. 네. 한랭전선이 차례로 통과. 근데 요 왼쪽은 풍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전선 통과가 없어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를 다 저기에서 ABC라고 있었지? C 지역의 풍향의 변화는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시간에 따라 시계 방향이 되겠지? 네. 자, C가 여기에 있잖아. C가 지금. 네. 자, 요 지역은, 자, C를 봐봐. 지금 현재 무슨 풍이 불어? 음. 여기에서 이렇게 부니까 이게 무슨 풍이야? 그. 남동풍. 네. 자, 저기압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가운데로 끼니? 네. 그래, 가운데로 끼면 무슨 풍? 가운데로 끼면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 뭐 있어? 무슨 아, 일?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어가지고. 소리 안 네. 들려. 안 네. 들렸어. 자, 요거는 이제 남서풍이 되잖아. 네. 그 다음에 저기압이 이렇게 더 멀리 가버리면 이제 한랭전선도 통과해버리지. 네. 그러면 이제 북서풍으로 변하잖아. 네. 그러면 이거 봐. 이렇게 변했으니까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거잖아. 네. 그래.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보기 중에 굉장히 잘 나온다. 네. 이걸 꼭 알아야 돼. 이게 바로 전선면과 전선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는 거의 다 배웠어. 이제 악기상을 배울 거예요. 악기상. 네. 자, 그러면 악기상 요거 지워도 될까요? 네. 자, 악기상 몇 가지 배우면은 기상현상은 거의 끝나. 악기상을 이제 들어가 보자. 악기상은 쉽게 좋지 않은 기상이란 얘기지. 네. 악기상에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자, 뇌우. 뇌우라는 거는 번개를 동반한 비예요. 자, 번개를 동반한 이 뇌우가 만들어지기 위한 첫 번째 발생 조건은 강한 상승기류거든. 네. 그래. 우리 앞에서 제일 먼저 배웠잖아.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상승기류 때문에 구름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뇌우가 만들어지려면 강한 상승기류야. 그러면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할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자, 지표에 국지적 가열이라고 써 있죠. 네.
자, 국지적이라는 말은 아주 협소하게 어떤 부분만, 일부분만 이런 뜻이거든? 네, 어떤 일부분만 엄청나게 가열됐다고 해봐. 가열되면 뜨거워졌지. 네.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돼? 뜨거워진 공기는 상승해요. 그래, 성승하잖아. 가열되니까. 이해됐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기압 중심인 곳. 네, 저기압에서는 항상 상승 기류가 발생을 했죠. 네, 그리고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막 밀어 올려요. 네. 이게 언제 이렇게 되지? 이게 무슨 전선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니? 아까 배운 거에서. 한랭 전선에서 그랬잖아. 찬 공기가 밑으로 가면서 더운 공기를 자 이렇게 단면이 되면서 이거 봐. 이렇게 가면서 얘를 이렇게 밀어 올리니까 구름이 이렇게 수직으로 생겼잖아. 네, 이게 한랭 전선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이에요. 네, 자, 이 조건에 따라 이제 두 번째 발생 과정은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적은 단계. 적은 단계는 전체적으로 상승 기류만 존재를 해요. 비도 안 와. 네, 자, 이거를 적은 단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숙 단계. 성숙 단계는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공존하는 단계야. 공존을 하고 하강 기류 쪽에서 강한 비가 내려요. 그 다음에 소멸 단계가 있어. 자, 소멸 단계의 내우는 전체적으로 하강 기류만 존재. 하강 기류만 존재. 네, 그리고 하강 기류 쪽에서 여기는 약한 비 쪽에서 약한 비가 내리게 돼. 자, 이게 바로 소멸 단계. 이걸 그림으로 지금 선생님이 그려줄 테니까 한번 봐봐.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적은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상승 기류만 존재해. 이게 적은 단계. 네, 근데 성숙 단계에서는 이게 되게 구름이 굉장히 커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상승 기류, 여기에서는 하강 기류 이렇게 두 개가 공존하고 하강 기류 쪽에서만 강한 비가 내려. 네, 이걸 성숙 단계. 그 다음에 소멸 단계에서는 이 구름이 이제 많이 또 이렇게 하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강 기류만 존재.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한 비. 이거를 소멸 단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자, 뇌우가 번개가 막 치고 막 이런 귀가 뇌우야. 네. 근데 자, 혹시 이렇게 요거 알아? 여기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자,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무거워져서 뚝 떨어지는 게 뭘까? 상승했다, 하강했다, 상승했다, 하강했다. 그러면서 점점점 커져. 얼음 말갱이. 우박이에요, 우박, 얼음. 네, 맞아요, 얼음알갱이.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우박은 자, 뇌우 같은 거에 뇌우의 성숙 단계에서 발생하겠지. 네. 자, 그러면 뇌우가 발생하는 계절은 언제가 잘 발생할까? 자, 쉽게 얘기하면은 우박이 언제 잘 내리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음, 어? 우박 겨울에 우박 차가우니까 겨울. 정확히 모르겠어요. 겨울에 너 우박 내리는 거 봤어, 못 봤어?
우박 내리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박 자체를 못 봤구나. 네, 봄, 가을에 주로 발생해요. 네, 자, 봄, 가을에 주로 발생을 하고, 대기가 매우 불안정할 때, 네, 매우 불안정할 때 발생을 해요. 네. 이게 우박이야. 그리고 우박은, 자, 배추 농사를 했어. 근데 우박이 내려서 어떻게 되겠니? 배추 훼손되고, 배추가 다 구멍 뚫려. 네, 그러면 구멍 뚫린 배추 팔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죠. 그리고 또 과일들 열심히 잘 익어가고 있는데 우박이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다 떨어지나요? 그 맞은 자리 있지. 우박이 맞은 자리. 네, 그 자리가 나중에 시커멓게 상처가 나. 네, 그래서 사과 같은 거 보면은 반점처럼 시커멓게 썩은 자리 같이 생기는 데 있지. 네, 그렇게 생긴다고. 그래서 농작물이나 과수나 비닐하우스 구멍 다 나겠지. 네, 이런데 피해가 올 수 있어요. 자, 이런 게 우박에 대한 설명이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니? 국지성 호우 이렇게 나와 있니?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 국지성 호우가, 네, 거기에 몇 네, 페이지냐면 29페이지에 네, 3번 국지성 호우, 집중호우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는 건데 그 조건이 있어요. 1시간 동안 30mm 이상. 네, 1시간에 30mm 이상 또는 하루에 80mm 이상. 네, 80mm 이상 또는 연 강수량의 연 강수량의 얼마? 연 강수량의 10%, 10% 이상. 이렇게 내릴 때 우리는 집중호우라고 불러요. 네, 자, 집중호우는 어느 때 주로 생기냐면 역시 강한 상승기류 때문에 생기겠지? 네, 맞아요.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하면 뇌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정란운 같은 게 나오거든. 정란운. 수직구름이에요. 네, 자, 그러면 국지성 호우가 내리면 어떠니? 침수, 저지대, 도로, 침수 등등 피해가 있겠죠? 네, 이런 건 피해니까 바로 알 수 있어. 그 다음 네 번째, 폭설. 자, 설명 없어도 되겠지? 네, 폭설은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눈이 오는 거야. 네, 근데, 자, 비는 흘러가지, 물이니까. 네, 눈은 쌓인단 말이야. 네, 그러면 약한 건물들은 다 무너져요. 눈이 엄청난 무게가 나가거든. 네, 자, 그리고 도로 마비가 되고 막 그러지. 네, 거기에 나와 있네. 그건 읽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강풍이 나오니? 네, 강풍.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바람에 세게 부는 거예요. 네, 14m/s 이상이. 자, 네, 근데 강풍이 불면 어때? 자, 나무들 뽑히고, 그 다음에 간판들 떨어지고, 막 이런 피해 있을 수 있겠지? 네, 비닐하우스 날아가고, 뭐 이런 거는 읽어보면 된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또 뭐가 있냐면, 한파. 네, 이것도 설명 필요 없어요. 네, 너무 추워져서 막 수도가 얼어 터지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지? 네, 그런 현상들이 한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황사가 있고 황사절에 요거 책에는 지금 없는데 요거 하나 써보자. 자, 7번이 뭐냐면 자, 해일이 있어요. 해일. 해일이 뭔지 알아? 해일 그 파도 몰아치는, 해일 바닷물이 네,
육지로 육지로 넘치는 거죠. 네. 자, 이 해일에는 두 가지 해일이 있는데 우선 만조기 때 피해가 더 커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밀물때야, 밀물, 바닷물이. 네. 육지 쪽으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올 때, 만조기 때 해일이 일어나면 더 크게 일어나. 네. 그리고 해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강풍 해일이 있고, 이거는 폭풍 때, 예, 태풍이나 이런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지진 해일이 있어. 자, 지진 해일이 일어나면 쓰나미 경보가 일어난다 그러지? 네. 이걸 쓰나미라고 불러요. 네. 자, 그 다음에 8번, 이제 황사. 자,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 지역에, 몽골의 건조 지역에서 상승기류를 타고, 자, 거기 상승기류야. 그러면 고기압일까, 저기압일까? 상승기류라고 하면은 고기 상승기류면은 고기압. 아이, 저기압이지. 공기가 상승하려면 무조건 저기압이잖아. 고기압은 위에서 내려오니까 고기압이야. 꾹꾹꾹 누르잖아. 네. 자, 상승기류를 타고 오른 황토 등이 뭘 타고 이동하냐면 편서풍,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예요.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다가 우리나라에서 가라앉는 현상이에요. 네. 그러면 가라앉는다, 내려온다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가라앉는 거면은 네. 고기압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자, 그러면 이제 황사에 영향은 어떤 영향이 있냐면 비행기 운항을 방해해요. 운항 못해. 네. 왜냐면 이 황토바람이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돌가루기 때문에 엔진이 불타버려. 그 네. 다음에 정밀 산업에 영향을 줘요. 반도체 같은데 정밀 산업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도 일으키죠. 네. 눈 질환도 일어나요. 눈에 네. 들어가서 그 다음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자, 긍정적 측면은 뭐가 있냐면 산성비의 중화예요. 네. 산성비를 중화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더라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악기상도 다 끝났네. 네. 자, 그러면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이제 30페이지에 일기예보와 일기기호 이렇게 나와 있지? 네. 일기예보를 한번 배워볼까요? 일기예보 순서. 이거 지워도 되니? 네.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일기예보 순서. 자, 첫 번째 현재 기상 요소를 측정을 해요. 그러면 현재 기상 요소는 뭐뭐가 있냐면은 자, 요거는 기온, 습도, 구름의 양, 운량, 풍향 이런 것들을 측정했으면은 두 번째가 현재 일기도를 측정해. 자, 현재 일기도가 측정이 되면 이걸로 예상 일기도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자, 세 번째 예상 일기도 작성. 그 다음 네 번째가 일기예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이거는 그냥 순서만 간단하게 알아두면 돼.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야. 이거는. 네, 알겠지? 네, 자, 일기예보 순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기 기호를 배울 거예요. 자, 일기 기호는 요건 알아둬야 돼. 자, 일기 기호에 우리가 이런 동그라미에 깃발이 하나 이렇게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를 쓰냐면 여기에 일기를 쓰고 위쪽에 기온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운량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압을 쓰고요. 기압. 그 다음에 요 긴 막대 방향이 풍향이고요. 그 다음 요게 풍속을 나타내요. 이 일기 기호에서는. 알겠네? 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일기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자. 일기는 점이 찍혀 있어.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비예요. 그 다음에 삼각형 위의 점은 뭐겠니? 음, 비가 막 내리는 거 아니야? 네, 그게 뭐야? 소나기. 네. 이건 뭘까? 눈, 눈. 그러면 이거는 네 눈앞에 이게 세 개가 가려졌지? 네, 뭐야? 어, 안개. 네,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으면 뇌우. 그 다음 일기도에 이런 표시가 있으면 태풍.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량은 동그라미 안에다가 구름의 양을 표시하는데 꽉 채워져 있어. 꽉 채워져 있으면 흐림. 자, 4분의 3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구름이 많은 거야. 그 다음 절반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비가 오다가 갠다 이런 얘기야. 네, 그 다음에 4분의 1은 구름 조금. 그 다음에 이거는 맑음. 이렇게 알아야지. 맑음. 그 다음 세 번째. 자, 풍향. 자, 풍향은 자, 바람의 방향이잖아. 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기준이야. 네.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무슨 풍이라 그래, 그러면? 서쪽에서요? 서쪽에서 부는 바람 무슨 풍? 서풍이요? 그래, 서풍. 바람이 네, 불어오는 방향이 기준이라 그랬잖아. 네, 자, 북쪽으로 부는 바람은 무슨 풍? 음, 남풍? 그래,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거니까 남풍. 그렇게 부는 거예요. 네, 알겠지? 네, 10분간 평균값으로 해서 자 16방위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16방위로 표시 안 해. 8방위로만 표시해요. 네, 자 8방위로만 해도 돼. 이렇게 방위 표시가 있지. E, W, S, N 맞니? 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풍이냐면 이건 북풍. 네, 이렇게 되면 남풍. 이렇게 되면은 북동풍. 이렇게 불면은 남동풍, 요거는 동풍, 요거는 서풍. 이렇게 되면은 북서풍. 이렇게 하면은 남서풍. 이게 8방이야. 네, 어, 자, 그 다음 네 번째 풍속. 자, 풍속은 깃발 끝에 달려있는 가지인데 미터 퍼 세크로 표시를 하고 이것도
10분간의 평균값이거든. 자, 10분간의 평균값. 그리고 자, 깃발의 중간에 짧게 달려 있으면은 2m/s예요. 그 다음에 끝에 길게 붙어 있으면 5m/s. 그리고 이런 깃발 모양은 25m/s야. 이 세 개를 조합을 해서 나타내요. 네. 이제 자, 17m/s는 어떻게 돼? 자, 5짜리 3개 이렇게 하나 하면 되겠지. 네. 이건 17m/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네. 다음 5번째, 기압을 나타내는 것만 또 유념해 두면 돼. 기압은 소수 첫 자리부터 앞으로 세 자리를 소수점 없이 표시하게 돼 있어. 네. 자, 수아야, 일기압이 몇 헥토파스칼인지 알아? 일기압이요? 음. 1013.0 헥토파스칼이에요. 네. 자, 그런데 잘 봐. 일기압을 기압으로 나타내려면 소수점 첫 자리부터 하나, 둘, 세 자리를 소수점 없이 그러면 어떻게 표시해야 돼? 130이라고 표시하는 거야. 아, 네. 이해됐니? 네. 요게 기압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네. 자, 수아야, 네. 자, 조금 쉬는 시간 줄까? 괜찮아요. 괜찮아? 자, 여기까지 우선 다 필요한 거 쓰고, 네. 필요한 거 다 쓰고, 자, 다 썼으면 얘기해 주세요, 지우개. 네. 잠시만요. 어, 네. 자, 그러면 이제 일기에 해당하는 거, 기상에 해당하는 거 맨 밑에 관천만기법 있지? 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일기도를 해석하는 방법이 여기서 나오거든. 네. 요거를 한번 배워보자 이거예요. 관천만기법.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선조들 있지? 네. 선조들은 하늘을 보면서 내일의 날씨를 예측을 했어. 네. 자, 저 관자가 볼관자예요. 하늘천자고 하늘을 봐서 망 알아낸다. 기가 일기야, 일기. 그래서 하늘을 보면 어떻게 일기를 알아낼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 선조들의 이 과학적 지식이란 말이야. 네. 근데 우리나라는 있지? 어디에 속한다 그랬지?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게 한서풍대. 편서풍대에 속해요. 편서풍대.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이 기준이다 그랬지? 네. 편서풍, 서풍이 분다 이런 얘기야. 서풍. 서풍은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렇지. 서에서 동으로 불지. 그러면 하늘의 구름들은 바람 따라 이동하니? 그럴 것 같아요. 그래. 당연하지. 네. 구름은 바람 따라 이동하지. 네. 그러면 구름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 일기가 이동하겠지. 네.
그럼 이 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일기는 동쪽으로 진행한다. 이게 일기동진의 원리예요. 일기동진의 원리라고 부르면 돼. 자, 우리나라 일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인다고요? 동쪽에서 서쪽이요. 뭐야? 동쪽에서 서쪽이야. 동쪽으로 진행한다 그랬는데. 아, 서쪽에서 동쪽이요. 그래, 서에서 네, 동으로 가지. 네. 그러면 수아야, 내일의 날씨를 알려면 어느 쪽 하늘을 보면 알 수 있을까? 내일 날씨를 알려면 하늘을 서쪽이, 보고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려면 어느 쪽 하늘을 보면 알 수 있겠어? 서쪽이요. 그렇지, 서쪽을 보면 돼. 서쪽 하늘이 어떤지 알면은 내일 날씨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해. 네, 자, 그래서 잘 봐. 일기도 해석 방법이야. 어떤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자, 다음 일기도는 24시간 간격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일기도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줬다는 거다. 여기도 자, 이렇게 줬다고 보자. 네, 자, 24시간 간격으로 일기도를 그렸는데 자, 여기에 저기압이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 알겠니? 네. 그리고 저기압이 여기서는 온대저기압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가고 나중에 누가 먼저인 일기도일까? 음, 그, 나요. 그렇지, 나가 먼저야. 왜 그러냐면 이 일기도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이게 바람 방향이거든, 편서풍. 네, 그러니까 이놈이 이렇게 이동해서 이쪽으로 온 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쪽을 보라고요, 일기도? 서쪽. 서쪽 하늘을 보면 내일 날씨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네, 자, 그거에 대한 속담 몇 가지 쭉 한번 써줄 테니까 봐봐. 아침 무지개가 떴다. 아침 무지개, 해가 어디에서 뜨니? 해가 서쪽에서요. 너 해가 아, 서쪽에서 뜨겠다, 동쪽에서, 진짜. 동쪽에서. 아, 네. 어? 네? 자, 우리가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네. 경우야. 동쪽에. 자, 수아가 네, 아주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말도 잘 듣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만 치고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래. 삐뚤어 나가.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해가 수아가 왜 서쪽에서. 저러지? 해가 네. 서쪽에서 뜨겠는걸? 이렇게 할 때 서쪽에서 뜨겠다 그러는 거야. 아, 네. 해는 어디에서 뜬다? 동쪽에서요. 그러면 무지개는 어느 쪽에서 생긴다? 동쪽에서 아니야. 반대로요. 태양을 등지고 마주보고 있을 때 무지개는 반대쪽에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태양이 동쪽에 있을 때 이건 서쪽 무지개예요. 네, 자, 무지개가 서쪽에 떴다. 서쪽이 물방울이 많은 거야. 네, 서쪽이 다습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물방울 많은 공기가 나를 통과해 가겠다. 그치? 여기 봐. 네, 나 여기 있는데 서쪽이 있고 동쪽이 있는데 서쪽에 있는 공기가 나를 지나간단 말이야. 네, 근데 여기에 구름도 많고 물방울이 많은 공기가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 흐리거나 비가 되겠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녁 무지개. 자, 저녁 무지개는 서쪽으로 태양이 지죠. 네, 그 반대쪽 동쪽 무지개예요. 네, 그러면 서쪽에 태양이 지니까 태양빛이 비춰야 되거든. 서쪽이 네. 맑다야. 서쪽이 맑으면 맑은 공기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비가 내려? 아니죠. 네, 서쪽이 맑으면 그 다음 날도 맑아. 네, 그 다음 세 번째. 유난히 붉은 저녁 노을. 유난히 붉은 저녁 노을. 자, 이문세 씨의 저녁 노을이라는 노래 혹시 아니? 아니에요. 그 유명한 노래인데. 자, 저녁 노을. 서쪽이 하늘이 태양이 지면서 온통 하늘이 붉어. 네, 빨갛게 물들어 있어. 이걸 저녁 노을이 졌다 그러고 하거든. 네, 왜 생기는 거냐면
서쪽이 매우 먼지가 많을 때야. 네. 매우 건조할 때 생기는 현상이야. 이 구름이 없이 먼지가 많으면은 굉장히 하늘이 붉게 나타나요. 네. 그러면 서쪽이 건조한데 지나가는 공기가 비를 내리겠어? 아니요. 맑음이죠. 네. 그 다음 네 번째, 맞바람이 분다. 맞바람, 이건 남풍이에요. 자, 남풍이 불 때 우리나라는 날씨가 어떨까 하면은, 자, 서쪽이 저기압이고 동쪽이 고기압일 때 남풍이 불어요. 네. 그러면 수아야, 내일 날씨는 어떨까? 아, 서쪽에 저기압이 있어, 저기압. 이 저기압은 나를 지날 거 아니야. 네. 저기압일 때 뭐가 생겨? 구름 생기지 않아? 네. 그래. 그러면 흐리거나 비지 뭐. 저쪽에서 보니까요. 네. 서쪽에 저기압이 있으면 서쪽에 상승기류가 발생해서 네. 서쪽에 구름이 많다는 얘기야. 네. 구름이 많은 공기가 나를 지날 때는 비가 내릴 수 있잖아. 네. 그래, 그 얘기지.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비가 낮게 날아. 자, 수아는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냐? 비가 많이 온 날 이렇게 막 길거리 약간 풀들 있고 막 그러면 지렁이들 막 올라와 있고 막 그런 거 봤어? 네. 그래, 왜 그러냐면 지렁이는 피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땅 속에서 호흡을 못하니까 바깥으로 나와요. 네. 그런 것들을 잡아먹으려고 제비가 낮게 날아. 네. 그러면 흐리거나 비죠. 네. 자, 그 다음에 물고기가 수면에서 숨 쉬어. 그러면 자, 공기가 자, 물 속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녹아있던 산소가 다 바깥으로 빠져나간 거야. 그게 뭐냐면 저기압일 때야, 저기압. 네. 그러면 흐리거나 비예요. 그 다음, 자, 종소리가 유난히 멀리 잘 들려.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 지금 수아 사는 지역이 어디지? 청주요. 청주 그쪽에 산도 있고 막 하는 지역들 혹시 있냐? 네. 거기에 보면은 절 같은 거 있죠? 네. 절 같은 데서 종 치는 소리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그 절에 이런 종들 매달려 있어. 네. 그래서 여기에서 종을 띵 하고 치고 그럴 때 어떤 곳은 밤에 될 때 뭐 또는 낮에 뭐 시간 알려주면서 이렇게 종을 치거든. 네. 근데 어떤 때는 이 종소리가 멀리까지 잘 들리는데 어떤 경우는 안 들려. 네. 그럴 경우가 뭐냐면 종소리가 멀리까지 잘 들릴 때가 일교차가 작은 날이거든. 이거 알아둬야 돼. 일교차가 작다. 자, 일교차가 작은 날은 흐릴까 맑을까? 일교차가 뭐냐면 온도가 제일 높을 때하고 온도가 제일 낮을 때 차이야. 그 차이가 작아. 맑은 날일까 흐린 날일까? 맑은 날인가요? 아니요, 흐린 날이에요. 우리 수아가 네. 전부 반대로 대답하는데.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해봐. 자, 해가 뜰 때는 더운데 해가 딱 지면은 쌀쌀해. 네. 그러면은 일교차가 크다라고 하지. 네. 근데 비 오는 날 봐봐.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 오는 날 있지. 네. 그때는 온도가 거의 비슷하지 않아? 아침이나 저녁까지? 네. 그래. 이거는 흐리거나 비예요. 일교차가 작은 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달무리 해무리가 진다. 달무리 해무리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달무리 해무리라는 게 뭔지 봐본 적이 없겠지 또.
네. 달무리는 뭐냐면 보름달이 떴어요. 노란 달이 뜨지. 네. 근데 달 위쪽으로 아주 옅은 구름이 아주 옅은 구름이 꼈어. 네. 근데 구름 속에서 달이 보여. 이런 경우 혹시 본 적 있나? 네. 근데 그 달을 보면 그 달 주변으로 이렇게 노란색에 이렇게 링이 쳐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어? 네. 이게 달무리예요. 네. 자, 이 달무리는 뭐 때문에 생기냐면 권충은 때문에 생겨요. 충은형의 구름 때문에. 권충은 때문이에요. 자, 우리 아까 전선면하고 전선 배울 때 충은형은 어느 전선에서 생긴다고 배웠지? 아까 배운 내용이야. 충은형은 온난전선 앞쪽에서 생겼잖아. 아까 여기에 이런 그림 있잖아. 이게 한랭전선, 이게 온난전선. 구름은 네. 여기에서는 적은, 여기서는 충은 이렇게 생겼지? 네. 그래, 충은형이니까 온난전선 앞쪽이잖아. 네. 그래서 얘는 흐리거나 비가 온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 이런 거 알아두면은 하늘을 보고 우리 수아도 내일 날씨가 어떤지 예측할 수 있단 말이야. 저런 게 우리나라 선조들이 썼던 방법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 어제 달무리도 생기지도 않은데 왜 오늘 비가 오지? 막 이러기도 하거든. 네. 그러니까 해무리가 생기면은 비가 온다. 이게 달일 때는 달무리, 이게 태양에서 생기면 해무리라고 부르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일기현상은 다 배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아야, 괜찮은 것 같았으면은 네. 지난 시간부터 오늘 배운 것까지가 연결이 돼야 돼.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는 배운 게 계속 날씨야. 네. 어느 때 날씨가 맑을 것이고 어느 때 날씨가 흐릴 것이고 온난전선이나 한랭전선이 지날 때는 날씨 변화가 어쩔 것이고 태풍이 지날 때는 어떤 날씨가 될 것인지 이런 걸 배우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날씨가 흐리려면 상승기류 저기압이 발생해야 한다. 그리고 북반구에서 저기압에서는 풍향이 하층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연결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겠지. 네. 그래.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알겠나? 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지나가냐면 해수로 들어가요. 네. 해수. 자, 우리가 배우는 게 이렇게 배우는 거야. 잘 봐. 일기 배웠지, 일기. 이거 네. 대기를 배운 거거든. 네. 그 다음에 해양을 배워요. 네. 해양의 해수의 성질 배우거든. 네. 그 다음에 뭐를 배우냐면 해류를 배워. 자, 네. 봐봐. 해류 배운 다음에 이제 뭐냐면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을 배워. 이 상호작용에서도 외울 게 되게 많거든. 네. 근데 이 외우는 거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주로 설명을 해주고 그림으로 외우라고 하지. 네. 그림으로 많이 설명하잖아. 네. 그게 외우는 방법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수아한테 지학원을 외우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 글로 이런 설명으로 외울 때는 많이 잊어버리거든. 근데 그림으로 외우면 그 설명까지 전체를 다 외울 수 있으니까 그림으로 외우는 걸 지금 계속 설명하는 중이야. 네. 알겠지?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 해수의 성질을 조금 더 들어갈까요? 네. 해수의 성질 배우자.